심슨 만화에서 11월에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맞춘다면 진짜 믿겠는데요. 심슨 가족 만화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영되면서 여러가지 놀랍고 충격적인 예언을 적중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적중된 예언의 대표적인 것들은 첫째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예언입니다. 2000년 방영된 Back to the Future 에피소드에서 나왔는데요.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니 16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예언한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점은 리사 심슨의 복장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가 취임식에서 여성 참정권 운동을 상징하는 보라색 코트를 입고 진주 귀걸이를 한 것과 비슷한 점도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24년 전에 예언한 것으로 정말 소름 돋는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흥미롭게 기대해볼 부분은 2015년 방영분에서 트럼프 2024 표지판이 등장한 것인데요. 올해 11월 5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죠. 트럼프와 해리스 중에 누가 당선이 될까요? 둘째로 1998년 방영된 에피소드에서는 21세기 폭스 로고가 그려진 간판 아래에 월트 디즈니 공동사업부라고 적혀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2019년 실제로 디즈니는 21세기 폭스의 주요 자산을 공식적으로 인수했습니다. 이 인수는 큰 이슈가 되었으며 심슨 만화의 21년 전에 나온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1995년 방영된 스마트워치, 1997년 방영된 에볼라 바이러스 유행, 2008년 방영된 선거 결과 조작 사건 등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우연일 수도 있지만 우연이라 하기엔 예언을 적중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한 누리꾼은 우연이 계속된다는 것은 진짜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음모론이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라고 했고요. 또 다른 누리꾼은 누군가 힌트 주면서 계획을 실행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득 심슨 만화를 만드는 제작사가 궁금해졌습니다. 제작사는 그레이시 필름과 20세기 폭스 텔레비전인데요. 우선 그레이시 필름입니다. 주요 창립자이자 대주주인 제임스 로런스 브룩스는 심슨을 통해 미국 사회와 문화를 풍자하며 주로 인간관계와 감정에 중점을 둔 스토리텔링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둘째로 20세기 폭스 텔레비전은 디즈니가 21세기 폭스를 인수하면서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제작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디즈니의 대주주로는 전 세계 최대 규모 자산운용사인 뱅가드와 블랙록입니다. 참고로 최근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블랙록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한국의 주요 기업들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4대 금융지주 보유 지분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투자 수익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데요. 2020년 코로나 과정에서 금융업계 최후의 승자가 바로 블랙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니 영향력이 엄청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2025년 이후 앞으로 예상되는 것 첫째는 가상현실의 일상화입니다. 2016년에 방영된 Friends and Family 에피소드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가상현실 VR 안경을 착용하고 생활을 합니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경계가 혼란스러운 모습을 표현했는데요. 2024년 애플은 비전 프로라는 VR 기기를 출시하였고 이는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통합한 경험을 제공해줍니다. 심슨 만화와 비슷하죠? 앞으로 정말 이런 세상이 올 수도 있겠네요. 둘째는 인공지능의 통제입니다. 2012년 방영된 댐 로봇 에피소드에서 몬티 번즈가 발전소 직원들을 해고하고 대신 로봇을 고용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로봇들은 AI로 작동하며 처음에는 효율적이고 안전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해 통제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결국 로봇들이 인간을 공격하게 되며 이로 인해 인간의 중요성과 AI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주제가 드러납니다. 셋째는 우주탐사 및 화성 이주입니다. 2016년에 방영된 The Mars Ian Chronicles 에피소드에서는 리사와 마지가 화성 이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026년에 화성으로 이주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여러 갈등과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기며 화성 이주 계획이 엉망이 되는 모습을 그립니다. 실제로도 2026년 화성 이주 계획이었지만 2029년으로 연기되었으며 2050년 화성에 100만 이주 계획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실제로는 어렵다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이탈리아 천체물리학자 아메데오 발비는 인류의 화성 이주는 불가능하다며 가는데 9개월 걸리고 정착도 힘들다고 했으며 지구온난화 해결이 더 현실적이며 이 땅에서 지속가능한 길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성의 기후와 환경을 바꾸는 게 쉬울까 아니면 지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쉬울까? 대답은 의외로 간단히 나온다고 했습니다. 챗GPT는 다른 지구와의 가까운 거리, 빠른 통신, 빠른 탐사 및 실험 가능성 등에서 유리하지만 대기나 자원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반면 화성은 대기와 자원 면에서 장기적인 거주 가능성이 더 높지만 지구와의 거리가 멀고 통신 지연이 발생하는 점이 도전 과제가 된다. 따라서 초기 탐사 기지는 달이 더 적합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인간 거주를 위한 장소로는 화성이 더 유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호기심에 이 자료 저 자료 찾아가며 정리해봤는데요. 여기에 올린 내용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사회문화, 엔터테인먼트, 재난사고 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서 놀랐는데요. 앞으로 정말 벌어지긴 할까요? 마지막으로 1995년 시즌6 에피소드 12에서 스덩크럴스 노래가 나오는데요. 이 노래는 석공회가 세계의 모든 음모와 비밀스러운 사건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된 유머로 표현한 것입니다. 누가 영국 왕실을 조종하는가? 누가 미터법을 억제하는가? 우리다. 우리다. 누가 아틀란티스를 지도에서 지웠는가? 누가 화성인을 은폐하는가? 우리다. 우리다.
누가 전기차를 억제하는가? 누가 스티브 구텐버그를 스타로 만들었는가? 오리다, 오리다. 누가 동굴 물고기의 시력을 빼앗는가? 누가 매년 오스카를 조작하는가? 오리다, 오리다. 이 에피소드는 음모론과 비밀 조직에 대한 대중의 집착을 재미있게 풍자한 대표적인 에피소드로 이 노래는 그 상징적인 장면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의미심장한 것 같기도 하네요. 재미로 봐주시고 관련 내용 아시는 분들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많이 배우겠습니다. 다음에 더욱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